지금부터 상명고 국어 내신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고 하는 국어 과목을 맡고 있는 박나은입니다. 우선 저는 앞서서 이제 너무 좋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자료로 대체해서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계에서는 고 1, 2, 3을 다 맡고 있고요. 또 그리고 다른 지역구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현대고, 세화여고처럼 이런 자사고 위주로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현대고, 세화여고, 그리고 올해 러셀에서 선덕고를 맡고 있는데 그중에 상명고 중간고사가 제일 어려웠고 제일 컷이 낮을 것 같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간고사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게 중간고사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웠다기보다는 범위가 우선 너무 많았어요.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조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건드리려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시험에서 아이들이 길을 잃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따가 가장 궁금하신 내신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주관식에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을 것도 많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대부분 서답형을 쓰게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이렇게 명사를 쓰게 하는데 지금 이 상명고 같은 경우는 문장을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보기 박스에서 키워드를 주고 여기 키워드 몇 개 너가 골라서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 봐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그 문장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내신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사고에 비해서 지금 시험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을 5등급제로 바뀌고 나서 크게 어렵게 내지는 않으려고 하세요. 왜냐면 아이들의 표준 점수라든지 이제 그런 게 너무 낮으면 1등급이더라도 그게 너무 낮으면 별로 아이들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크게 어렵게 내지 않으시려고 하고 5등급 체제에서도 이제 I 단계라고 미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한 최저점, 이것도 못 넘으면 교사가 무상으로 남아서 내가 그 아이와 한 15시간, 규정이 15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5시간 정도 내가 그 아이와 이제 추후 지도를 하겠다라고 잡으라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마지노선을 잡아두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크게 어렵게 내지 않는 편이신데 올해는 조금 이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많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보다 교과서 외부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 외부의 작품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아이들의 변수였을 것 같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등급제와 5등급제의 누적 비율 비교는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잘 닿을 것 같고 또 이미 많이 들어본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넘기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 교육청이 권고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가급적 지양해라. 암기식 공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라인데 이건 사실 조금 그냥 교육청이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40% 이상은 선논술형으로 평가를 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수행평가에서 이걸 많이 차지하곤 하시죠. 그래서 대다수의 학교는 서술형이라고 문제를 낸다고 하지만 사실 서답형, 그래서 주관식이지만 이제 이 단어, 명칭 이런 걸 적게끔 하는 데가 많은데 상명고는 말 그대로 정말 서술형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같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통합형, 융합형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같이 조금 폭넓은 과목들을 배우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보통 1학년은 그래서 공통국어를 배우게 되고요. 2학년으로 넘어가면 문학과 화법과 언어가 메인 과목이고 이 외에는 이제 독서토론과 글쓰기처럼 융합형 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명고도 다른 과목 주제탐구 글쓰기나 다른 게 2학년에 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 고1 공통국어가 2015랑 2022 개정교육과정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원래도 1학년 국어는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맛보기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문법은 피할 수가 없다. 원래 지금 약간의 TMI지만 저의 사랑스러운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이 고3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08년생이라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저주받은 08년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 이제 재수가 없는 학년이에요. 이제 재수하면 큰일 나는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지금 현재 고3 친구들에게는 화법과 작문 혹은 뭐 언어와 매체처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2학년, 1학년 친구들은 선택 없이 무조건 문법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문법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되게 빠르게 가르쳐 주시고 그냥 모의고사에 있었던 네 문제 해설해 주시고 바로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제가 상명고 애들이랑 수업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근데 이 부분은 모의고사에 출제된 부분에서 이게 단편적으로 가르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라는 걸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네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진도를 느리게 나가는 선생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네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3시간 반 그 한 타임 수업을 다 할애해서 변형 문제 풀고 다시 관영어 나눠보고 막 중세국어 갔다가 현대국어 갔다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제 시험에서도 사실 그 네 문제를 다 변형해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 주관식 문제까지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문법의 비중이 더 중요하고 특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이제 음운 변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운 변동 파트를 아이들이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상명고의 천재 교과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서 보시면 공통국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바뀌시면서 3학년에 계셨던 선생님이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온 이제 진도 나가는 표를 보다가 근데 좀 이상하다. 이 선생님 혹시 3학년에 계셨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지금 고3 친구들도 많이 보지 않는 14년도 기출문제, 15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괴리가 있는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이미 혹시 1학년 학부모님이라면 아시겠지만 약간 정우승 시인에 꽂히셨는지 정우승 시인이 포함된 모든 작품들을 다 거의 가지고 오셔서 모든 세트가 정우승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이 정우승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 이러면서 정우승 위주로 이제 많이 읽어내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적어놓았지만 1단원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와 함께 3단원에서는 땅끝, 이와 개에 관한 명상 해서 교과서에서는 3작품 정도밖에 안 나왔고 사실 추가 프린트라고 하셔서 이후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기출문제가 들어있었던 프린트가 한 10작품 이상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상 교과서보다는 외의 프린트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행히 제가 고3을 늘 맡아왔어가지고 기출문제 보니까 이거 언제 거다라는 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이 작품을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작품 2개 가나라고 배정이 되어 있을 때 선생님이 이걸 변형을 하실 땐 반드시 가나로 변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가지고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얘네를 다시 엮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집중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올해 평가계획 분석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학점 4단위이고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40%,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3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운술형이 9%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고사 시험도 중요하지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보다 더 중요한 게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늘 해주는 이야기인데 또 제가 학교에서 잠시 근무했던 교사로서 중간고사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다라는 걸 항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중간고사 1등급 맞았다고 너의 그 최종 성적표에 1등급이 찍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항상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애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아이씨, 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 나는 여기까지면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라고 자꾸 자기를 선긋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옆에 애보다 펜을 늦게 놔야 한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서 수행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선원술형이 40%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그 문장을 마무리 짓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요즘 아이들일수록 좀 더 그게 심하더라고요. 제가 늘 고3 아이들에게도 매해 하는 얘기고 작년보다 조금 더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고1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끝맺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기말고사 아직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의 문제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서술형 2번을 보시면 얘는 이제 이화계에 관한 명상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반합으로 나눠서 변증법의 근거를 제시하여라고 문제가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최종 직보 자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작품을 공부할 때도 아이들에게 변증법이 굉장히 중요해. 그 변증법이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반합을 모두 잘 채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술형 나 맞았는데 집에 오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내가 분명히 채점했을 땐 85점이거든? 근데 오늘 봤는데 80점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이제 확인해보면 마킹 실수를 하지 않은 한은 이제 서술형에서 많이 깎여 있어요.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조건이 있죠. 어법에 맞게 쓰되 완결된 문장으로 쓰고 명사형으로 종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완결된 문장인데 명사형으로 종결을 해라?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걸 잘 안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조건을 생각보다 좀 날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조금만 섬세하셨다면 조건을 따로 박스를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시적으로 딱 이 조건을 잘 지키라고 라고 봤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제가 형광펜을 칠해 놓은 거라서 아마 아이들은 그냥 텍스트 그 자체로만 봤을 확률이 좀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미리 한번 연습해 봤고 직본 날도 다시 한번 연습해 봤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의 경우는 이제 제가 짧게 가지고 왔는데 1학기 중간고사의 그 범위를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많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 국어의 시험 범위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문학은 2학년 시험 범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이 훨씬 이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문항의 경우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았고 전 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서답형이 포함된 1학년 애들보다는 훨씬 부담감이 조금 적었을 거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아이들이 부담감이 적으니까 제 아이가 적으면 사실 옆에 아이도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내가 틀리지 않으려면 단순한 풀이만으로는 점수 변별이 어렵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여러 조합을 지어보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 세밀한 분석력이 요구되는 시험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명고 1의 출제 경향을 제가 프린트에 정리해둔 것처럼 모의고사 기출 기반으로 출제를 하시고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이제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면서 변형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익숙한 지문이라도 출제 방식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작가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시는 것 같다라는 점. 그래서 작가별 특징, 표현 방식, 핵심 주제까지 묶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난이도는 지금 1등급 컷이 서술형 그리고 국어가 가장 마지막 날 시험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서술형 채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한 80점대 후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난이도를 유지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체감적으로 의문 변동이라는 문법 파트가 본격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문 변동이 들어오면 잘하는 애는 너무 잘하고 못하는 애는 너무 못해요. 문법 파트가 늘 그렇더라고요.
이해를 잘하는 친구, 이 문학이랑 아무 상관이 없이 문학을 못하는 애도 문법을 잘하는 애는 너무 잘하고 못하는 애는 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 대비는 문학과 문법의 체계화가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일정 제가 간단하게 넣어두었습니다. 그 이제 작년 저의 그 내신 성과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2학기에 이제 1등급 받은 친구들, 그 또 2학기에 2등급을 받은 친구도 가지고 왔었는데, 특히 이 2학기의 결과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원 당시에는 좀 등급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사례 4에 있는 공통국어, 저 친구는 선생님, 저는 큰일 난 것 같아요. 인서울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 친구를 잘 달래고 얼러서 공부를 시켜서 이제 종합 2등급까지 올렸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적 향상 사례를 제가 함께 넣어놨고요. 그리고 저의 수업 특징은 제가 표로 잘 정리해서 그 슬라이드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다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했었냐면 자료 중에 이게 제가 지금 잘라놓은 건데 이 최종 직보 자료를 바탕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최대한 많이 공통점이 있는 작품들을 묶어보고 얘랑 비슷한 거 또 뭐가 있었지? 해서 배운 작품 중에 이제 비슷한 애들을 묶어서 그 정우승 작가의 작품 중에도 이제 눈사람 맹인 부부 가수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한방눈의 의미가 뭔지, 아니면 또 다른 작품에서 나오는 백두산을 오르며에 나오는 눈의 의미가 뭔지 비슷한 것끼리 묶어볼까? 또 다른 애들끼리 비교해볼까? 라고 하면서 많이 공통점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서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번호를 혹시 적어두고 갈게요. 그래서 번호 통해서 연락 주시면 네,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내신 수업은 목요일에 개강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자료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